저리 가. 싫어. 엄마가 말했어요. 블록 치워라. 텔레비전 그만 봐. 목욕해야지. 엄마 저리 가. 이 배 타고 멀리 가버려. 크리스토퍼가 말했지요.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 배는 너무 작잖아. 엄마가 너무 큰 거야. 엄마야, 작아져라. 그러자 엄마가 작아졌어요. 이제 그만. 크리스토퍼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딱 맞게 작아졌다. 어머, 어머, 엄마가 말했어요. 이건 너무 작아.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아. 파도도 너무 세잖아. 잘 가. 크리스토퍼가 외쳤어요. 재미있게 놀아라. 얌전하게 굴고. 이 닦는 것도 잊지 마. 그리고 다른 엄마들 때리면 안 돼. 오, 맙소사. 엄마가 말했죠. 기억할 게 너무 많잖아. 하나도 안 많아.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도와줄게. 크리스토퍼가 말했어요. 하지만 커다란 바다오리가 나타나서 나한테 꽥꽥대면 어떡하지? 그리고 배가 뒤집히기라도 해서 다른 엄마들이랑 함께 모조리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구해서 뗏목에 태워줄게. 크리스토퍼가 말했어요. 하지만 비눗물이 눈에 들어갈지도 몰라. 그럼 난 울어버릴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는 울면 안 돼. 엄마들은 씩씩하잖아. 크리스토퍼가 웃으며 말했어요. 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엄마가 말했어요. 도와줘. 걱정 마. 내가 엄마를 돌봐줄게. 크리스토퍼가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작아서 잃어버릴지 모르잖니?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꼭 찾아낼 거야. 크리스토퍼가 말했어요. 그래서 잘 닦아주고 말려줄게. 엄마가 크리스토퍼를 올려다 보았어요. 난 커지고 싶어. 지금 당장 커지고 싶단 말이야. 엄마가 말했어요. 떼쓰지 말고 얌전하게 말해야지. 크리스토퍼가 말했어요. 제발 커지게 해주세요. 네. 그래 좋아. 지금까지 착하게 굴었으니까 다시 커지게 해줄게. 크리스토퍼가 말했어요. 아이 좋아라. 엄마가 말했어요. 작다는 건 너무 힘들어. 난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크리스토퍼가 말했지요. 끝. 힘들어 니네도?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저 멀리 깊고 푸른 바다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온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였습니다. 파랑, 초록, 자줏빛 비늘 사이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비늘이 박혀 있었거든요. 다른 물고기들도 그 물고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물고기들은 그 물고기를 무지개 물고기라고 불렀습니다. 물고기들은 무지개 물고기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예, 무지개 물고기야.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하지만 무지개 물고기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잘난 체하면서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쁜 비늘을 반짝이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파란 꼬마 물고기가 무지개 물고기를 뒤따라왔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는 무지개 물고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무지개 물고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넌 반짝이 비늘이 참 많구나. 나한테 한 개만 줄래? 내 반짝이 비늘은 정말 멋있어. 무지개 물고기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달라고? 네가 뭔데 그래? 저리 비켜! 파란 꼬마 물고기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는 어찌나 마음이 상했는지 친구들에게 그 일을 일러 바쳤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무지개 물고기랑 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 물고기가 다가오면 모두들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아무도 감탄해주지 않는데 눈부신 반짝이 비늘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무지개 물고기는 온 바다에서 가장 쓸쓸한 물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무지개 물고기는 불가사리 아저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 물음에는 대답해 줄 말이 없구나. 산호초 뒤에 있는 깊은 동굴에 가면 문어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문어 할머니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무지개 물고기는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동굴은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동자 두 개가 무지개 물고기 쪽을 향해 반짝 빛나더니 문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문어 할머니는 나직하면서도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기다리고 있었다. 파도가 벌써 내 이야기를 전해주더구나. 내가 널 도와주마. 내 반짝이 비늘을 다른 물고기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거라. 그럼 너는 더 이상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싫어. 무지개 물고기가 막 말을 꺼내려는데 문어 할머니는 이미 까만 먹물을 내뿜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비늘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예쁜 비늘을? 안 돼. 반짝이 비늘이 없으면 난 행복하게 살 수 없는걸. 순간 무지개 물고기는 꼬리 지느러미 쪽에서 물결이 살랑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가 돌아온 거예요. 무지개 물고기야, 제발 화내지 마. 난 그냥 작은 비늘 한 개만 갖고 싶었을 뿐이야. 무지개 물고기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그만 반짝이 비늘 딱 한 개뿐인데 뭘. 한 개쯤은 없어도 괜찮을 거야. 무지개 물고기는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은빛 비늘 한 개를 뽑아서 파란 꼬마 물고기에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파란 꼬마 물고기는 좋아서 물거품을 뽀글뽀글 내뿜으며 반짝이 비늘을 파란 비늘 사이에 끼웠습니다. 무지개 물고기는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파란 꼬마 물고기가 반짝이 비늘을 달고 앞으로 뒤로 헤엄치는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는 비늘을 반짝이며 바닷속을 슉슉 헤엄쳐 다녔습니다. 얼마 뒤 다른 물고기들도 무지개 물고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기들도 반짝이 비늘을 갖고 싶었거든요.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 비늘을 하나씩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면 줄수록 기쁨은 더욱 커졌습니다. 무지개 물고기를 둘러싼 바다는 반짝이 비늘로 가득해졌습니다. 그제야 무지개 물고기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내 무지개 물고기에게는 반짝이 비늘이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무지개 물고기는 가장 아끼는 보물을 나누어 주었지만 무척 행복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무지개 물고기를 불러냈습니다. 무지개 물고기야, 이리 와.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 곧 갈게. 무지개 물고기는 기분이 좋아서 첨벙첨벙 헤엄치며 친구들에게 갔답니다. 끝. 다음 책은 마츠와 신기한 돌. 마르쿠스 피스터. 어머, 몰랐어. 같은 사람이 쓴 거야. 몰랐네. 우리 각 따로따로 읽었었는데. 옛날 넓고 넓은 바다 위에 작은 바위섬 하나가 불쑥 솟아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생쥐 마츠랑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생쥐들에게는 조그마한 이 바위섬이 아주 소중했답니다. 섬은 집과 먹을 것을 주었거든요. 또 거센 비바람도 막아주었어요. 여름이 되면 마츠랑 친구들은 온종일 먹을 것을 찾아다녔지요. 가끔 바닷물에 납작한 돌을 던지며 신나게 놀기도 했고요. 해가 지면 바위 위에 발랑 드러누워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았답니다. 조잘조잘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에요.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어요. 차디찬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지요. 생쥐들은 춥고 어두컴컴한 집에 틀어박혀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어요. 밝고 따뜻한 햇빛이 비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요. 비바람이 그친 어느 날 마츠는 밖으로 나와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여느 때처럼 바위 틈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았지요. 그러다 어두운 바위 틈 속에서 반짝이는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마츠는 기다란 막대기로 그 돌을 조심조심 꺼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돌은 반짝반짝 밝게 빛났어요. 게다가 따끈따끈한 열까지 냈답니다. 마츠는 반짝이는 돌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앉아 있었지요. 얼마 안 있어 바위섬에 사는 생쥐들이 모두 마츠네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비슷해. 왜냐고요? 마츠네 집에서는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모두들 따뜻하고 반짝이는 이 신기한 돌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꼬불수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단다. 반짝이는 돌의 주인은 바로 바위섬이라는 거야. 바위섬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려면 너희도 바위섬에 무언가를 꼭 주어야 한단다. 여기서 이야기가 두 개예요.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
뭐부터 읽을 거야? 행복하게?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마쯔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바위섬에게 무엇을 주지? 뭐 좋은 게 없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신기한 돌을 얻었으니까 나도 예쁜 돌 하나를 바위섬에게 주는 거야. 마쯔는 반짝이는 돌만한 잿빛 돌멩이를 하나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뾰족한 돌 조각으로 잿빛 돌멩이에 아주 멋진 해를 새겨 넣었답니다.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어 구경했죠. 마쯔는 친구들과 함께 바위 틈으로 찾아가 반짝이는 돌이 있던 자리에 예쁜 해가 새겨진 돌멩이를 놓았어요. 생쥐들은 마쯔가 알려준 곳을 살금살금 파다가 좁고 기다란 굴을 발견했어요. 굴 속에는 반짝이는 돌이 아주 많았답니다. 생쥐들은 저마다 하나씩 반짝이는 돌을 주었어요. 그 돌이 있던 자리도 잘 기억해 두었지요. 그래야 나중에 예쁜 돌을 만들어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요. 생쥐들은 반짝이는 돌을 조심조심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 모두들 동그란 돌멩이를 하나씩 주어 예쁘게 꾸몄어요. 멋진 그림을 새겨 넣기도 하고 꽃잎, 나뭇잎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들이 만들어졌어요. 생쥐들은 반짝이는 돌이 있던 곳에 그 돌들을 갖다 놓았지요. 마쯔랑 친구들은 이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답니다. 밝고 따뜻한 신비의 돌이 있으니까요. 겨울 동안 생쥐들은 커다란 굴에 모여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나긴 겨울밤도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생쥐들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커다란 잔치를 벌였어요. 함께 모여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또 예쁜 돌도 만들었지요. 날이 어두워지면 반짝이는 돌을 들고 섬을 한 바퀴 돌기도 했답니다. 바위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끝.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 하지만 생쥐들은 꼬불수염 할아버지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허겁지겁 신기한 돌을 찾으러 달려갔죠. 그러고는 여기저기를 파헤쳐 좁고 기다란 굴을 찾아냈죠. 굴 속에는 반짝이는 돌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생쥐들은 돌을 마구마구 캐냈어요. 서로 더 큰 것을 갖겠다고 아웅다웅 싸우면서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큰 게 이거예요. 큰 것도 있네. 생쥐들은 반짝이는 돌을 들고 낑낑대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남의 것이 더 크지 않나 주위를 홀깃거렸지요. 집이 전부 다 밝아지고 따뜻해졌지만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마쯔는 슬픈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생쥐들은 꼬불수염 할아버지의 말은 기억도 하지 못했어요. 오직 마쯔만 바위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생쥐들의 욕심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굴 속에서 반짝이는 돌을 캐내고 또 캐냈죠. 생쥐들은 바위섬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도 남을 만큼 돌을 한가득 쌓아두고는 바위섬이 떠나가도록 다투었답니다. 내 돌이 제일 크고 밝아. 응? 뭐라고? 아니야, 내 돌을 봐. 바위섬은 꼭 개미집처럼 보였어요. 욕심 많은 생쥐들이 굴 속을 닥치는 대로 파내고 긁어댔거든요. 속이 텅 빈 바위섬은 점점 버티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바위섬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곧이어 거센 파도가 몰려와 섬 위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바위섬에는 오직 작은 굴 하나만이 그대로 남아있었지요. 꼬불수염 할아버지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렸어요. 반짝이는 돌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도 있었는데. 마쯔는 그 옆에서 열심히 잿빛 돌멩이를 긁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제가 만든 이 돌을 바위섬에게 줄 거예요. 반짝이는 돌을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로요. 마쯔의 잿빛 돌멩이 위에는 동그란 해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끝. 마지막에 진짜 끝. 심심하지 말라고 여기 마지막 두 개. 마지막에 심심하지 말라고 두 가지로 있는 거야?